소비자들이 우회하면서 운송이 지연되고 유럽에서는 생산을 멈추는 공장도 나왔습니다. 지역의 수출입 기업도 운송비 때문에 비상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 윤지호라고 합니다. SCRM은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한 꼭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건데 두 가지의 리스크 팩터가 있거든요. 하나는 디스럽션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리커런트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디스럽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가 크고 대신에 그 프리퀀시가 낮은 그런 류의 리스크를 얘기하고, 예를 들면 뭐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전쟁 이슈, 그런 거를 디스럽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커런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프리퀀시가 높은 거, 예를 들면 공장이 정전으로 멈춘다거나 화재가 나가지고 공장이 멈춘다거나 그런 정도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은 서플라이어가 있고 매니팩처러가 있고 리테일러가 있고 마켓이 있고 이렇게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체인이 연결되는 부위 그리고 각각의 엔티티의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그 리스크들을 관리하는 게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후티 방군 관련해서 백길 막힌 거는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도 로지스틱스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플라이어, 매니팩처러, 리테일러, 마켓, 이 연결고리 전체를 이제 관리하는 게, 요즘에는 글로벌 체인이 되다 보니까 서플라이어가 로우 머티리얼을 매니팩처러한테 보내고 또 매니팩처러가 리테일러에게 엔드 프로덕트를 보내고 또 리테일러가 전 세계적으로 또 마켓에 디스트리뷰션을 하는데, 그때 어떤 물건의 이동, 그런 걸 담당하고 있는 게 로지스틱스가 되겠죠. 이런 류의 리스크도 디스럽션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정치적인 이슈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발생을 하고 수출길이 막히게 되고 항로가 막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단순히 마켓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업스트림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리테일러한테도 그 악영향이 전달이 되고 또 매니팩처러한테도 전달이 되고 서플라이어한테도 전달이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이런 거를 또 리플 이펙트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디스럽티드 됐다는 것 자체가 예상을 할 수 있었으면 리스크도 아니고 디스럽션도 아닌 거죠. 예전에는 좀 마켓이 스테이블한 시기도 있었는데 뭐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는 뭔가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마켓이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미리 어떻게 방지를 한다? 이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이런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자체가 마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미리 어떤 배를 선점해 둔다,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리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했던 거를 다시 돌아가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알 수가 없죠.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인 이슈, 후티 방군 같은 것도 정치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염병 이슈가 될 수도 있겠고, 되게 다양한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서 어떤 이유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몸이 다쳤을 때 상처가 나죠. 그럼 그게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이거는 각각 기업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자금력이 충분한 회사들은 플랜 B를 가동해서 대체 서플라이어를 구하고 또 대체 항로를 개척을 하고 어떻게든 뭐 부품을 수급을 하겠죠. 그럴 능력이 없는 회사들은 글쎄요, 망할 가능성이 높겠죠. 대처를 하고 그 시기가 지날 때까지 잘 견디다가 원래 이제 스테이블한 상태로 오퍼레이션이 진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복구가 되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금 당장의 어떤 제품을 다시 디자인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전면으로 개편을 한다거나 이런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일수록 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라는 개념보다는 지금부터 다시 어떻게 플랜을 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워낙 많고 볼륨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미리 예약을 해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볼륨이 크지 않은 그런 소기업이나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를 미리 뭐 예약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다 돈이 미리 잡혀 있는 거잖아요. 기회비용 그런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좋죠. 운임이 쌀 때 미리 1년치를 계약해놓고 좀 전략할 수가 있겠지만 물량 볼륨이 작고 세입을 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선박들의 유율을 보면은 놀고 있는 배가 거의 1%도 안 될 정도로 없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걸 좀 보면은 제약 쪽이라든지 식품 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홍해 사태의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배로 안 가니까 에어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각각 회사 사이즈나 아니면 환경이나 제품이나 볼륨이나 이런 거 다 빠져봐서 최적의 스트래티지를 각각의 회사가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저도 논문을 이제 뭐 2013년부터 10년 넘게 쭉 써오면서 하나의 결론이 있지는 않았어요. 계속 이제 제 결론은 변해가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진화를 하고 있겠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제일 초창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럽션 리스크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고 크런트 리스크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고 그러면 회사의 프로핏이 올라가고 코스트가 절감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런 리스크에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품 기획 단계부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죠. 테슬라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도체의 개수도 혁신적으로 줄였고 차 안에 들어간 배선 길이도 혁신적으로 줄였고 용접해야 되는 부위도 확실히 줄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부품 개수를 줄여나가고 모델 3하고 모델 Y하고 되게 공유하는 부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모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이런 리스크, 외부적인 환경에 좀 덜 민감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게 제가 지금 터러처에서 보거나 아니면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연구를 해나가는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5.0 이러면서 AI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것도 좋은데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하드웨어적으로도 리액티브하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매트릭스를 쭉 짜고 이러는 것보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의 오퍼레이션이나 서플라이 체인이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그 체질 개선을 해나가는 그 단계가 지금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이번에 홍해 사태도 있고 되게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서 이제 지금이 진화를 하는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